부러진 뼈를 고정하기 위한 핀 삽입술은 수술이죠. 그리고 삽입했던 핀을 빼는 건 역시 수술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이런 핀 제거술을 시행해서도 수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판단했습니다. 자, 갑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 기자 김승동 기자의 보험 검색 김보검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무지 외반증으로 인한 핀 제거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런 대법원의 판결은 지난 2016년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내와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죠.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보험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보험사가 이번 대법원의 판결문을 근거로 핀 제거술 관련 수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보험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했던 대법원의 판결문을 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상고 기각한다. 단 한 줄로 판결을 끝냈습니다. 심리 불속행인 거죠. 그러니까 2심 내용이 전부 맞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거죠. 그렇다면 고등법원인 2심 판결문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그러니까 보험 가입자는 1999년 가입한 보험에서 여성 만성질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에 가입합니다. 무지외반증은 손가락 및 발가락의 후천성 변형 질환이며 한국 질병사인분류표 KCD 분류번호 M20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무지외반증을 치료하려면 첫 번째, 엄지발가락 부위에 튀어나온 뼈를 제거하여 모양 변형을 교정하고, 두 번째로 휘어진 뼈를 잘라내 각도와 위치를 재접합하는 골절술을 시행한 후에 핀으로 고정하며, 세 번째, 근육이나 연부 조직 등을 제거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육 및 연부 조직이 재건되고 뼈가 고정되면 삽입했던 핀을 제거하는 순서죠. 해당 상품의 약관의 수술보험금은 1회당 500만 원이죠. 가입자는 지난 2017년 8월에 핀을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고 1년 후인 2018년 8월에 핀을 제거하는 수술을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술보험금으로 각각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청구했죠. 법원은 첫 번째, 무지외반증 치료를 위한 교정술 시행 후에 고정을 위해 부착한 내 고정물은 통상의 경우 제거술이 시행되기는 하지만 내 고정물에 자극의 증상이 없고 환자의 불편감이 없을 경우 제거의 필요성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두 번째로 무지외반증 치료를 위한 교정술과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고정을 위해 부착한 내 고정물 제거술은 방법이나 난이도, 수반되는 통증과 위험성 등의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봤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건의 감정이도 내 고정물 제거는 무지외반증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의 수술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각 제거술의 진단 코드를 Z47로 추정했습니다. 이 Z47이 뭐냐면요, 내부 고정장치 제거를 포함한 추적치료라고 정의합니다. 핀을 제거하고 경과를 지켜보자는 내용인 셈이죠. 네 번째로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다른 보험회사의 사례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제거술에 대하여 수술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이전에 피고가 내 고정물 제거술에 대해 수술보험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러한 선례에 무조건 법적으로 기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규정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부분은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적용된다고도 볼 수 없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제거술은 무지외반증이라는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하는 여성 만성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보험금 급여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핀 제거술을 두고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직접 목적. 다시 말해서 치료를 위한 간접 목적으로 수술을 했다는 의미죠. 잠깐만요.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앞서 분조위의 판단과 완전히 달랐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분조위의 판단을 살펴봐야겠죠. 분조위는 지난 2016년에 최초 수술이 차후에 내 고정물을 제거하는 전제로 하는 수술법이라면 두 번에 나누어 하는 1년의 수술법으로 해석하여 내 고정물 제거술 역시 무지외반증을 치료로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 방법으로 보는 것이 옳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삽입했던 핀을 제거하지 않으면 내 고정물, 즉 삽입한 핀에 의해 통증 등 증상을 호소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핀을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도 제시했죠. 수술인 것은 맞고 삽입한 핀을 제거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고통이나 불편감을 주기 때문에 이 역시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치료를 위한 직접적인 목적이었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삽입된 핀으로 인해 불편하고 아팠냐는 게 이 쟁점의 이 분쟁의 핵심이죠. 다시 고등법원의 판결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판결문에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5가지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5가지 근거 중 핵심 중의 핵심은 이 사건의 감정이, 그러니까 이 사건을 담당한 의사가 무지외반증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의 수술로 볼 수 없다며 질병코드 Z47로 기록했다는 점이 핵심이죠. 법원은 통상 의사의 전문성을 정말 매우 높게 인정합니다. 만약 대법원 다툼에서 질병코드가 Z47이 아닌 M20이었다면 결과 그 자체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무지외반증 핀 제거술을 하고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근거를 반박할 수는 있겠죠. 핀 제거술을 받고 질병 블록 코드가 M20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코드가 M20인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부지급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M20 코드를 받았다고 해도 아마 보험사는 제3의료기관에 자문을 받아보자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자문을 받으면 통상의 경우 보험금이 줄어들거나 부지급됩니다. 삼성생명은 1,000만원짜리 소액 분쟁을 진행하는데 수임료만 수억 원 하는 최대 규모의 노폼을 선임한 이유가 뭘까요?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분쟁이었다는 반증이죠. 보험 가입자에게는 이기면 500만 원만 받는 이런 소액 분쟁이지만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이런 보험금 청구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죠. 저 김보검은 소비자분들이 현명하게 보험을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의 주요 상품과 이슈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현명한 보험가입과 활용 방법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거나 교육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에 이메일로 문의주세요. 또 보험에 관련된 제보를 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때도 저 김보검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